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례가 뭐냐면 우측 비골건 아탈구 수술 후 통증 및 발목 불안정성이 지속된 사례에 대해서 분쟁 조정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례에 대해서 분쟁의 요지가 뭔지를 첫 시간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그 분쟁의 요지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 분쟁의 문제점이 뭔지를, 분쟁의 그 발생 뭔지를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 피신청인이 살펴볼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걸 살펴본 내용을 이 첫 시간에 본 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답변서를 작성을 했는데, 답변서 작성 순서 및 요령을 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답변서를 쓸 때 그냥 막 쓰는 것이 아니라, 첫째, 다툼 없는 사실, 서로 간에 인정되는 사실, 그러니까 인정되는 사실인데 다툼 없는 사실을 먼저 기록을 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상호 다툼 없이 인정되는 사실을 기록한다는 거죠. 즉, 환자의 인적사항 및 의료기관의 주소, 그다음 진료받은 상병 및 언제 무슨 내용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다툼 없는 사실을 먼저 기록을 하고요. 두 번째로 신청인, 그러니까 환자 측이죠. 기왕증 또는 병력을 기술해 주는 겁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병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어떠한 이 병력으로 병원에 내원했고 아니면 다른 병원에서 내원한 적이 있다라는 것을 기술을 먼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환자의 특이 체질 또는 기왕증에 대해서 살펴본 게 있으면 그걸 먼저 기록을 해 준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피신청인의 자격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료기관에 의사의 그 전문의의 경력이라든가 수술 몇 건의 수술을 했고, 아니면 예전에 대학으로 전문의 딴 이후에 지금까지 수술한 예라든가, 아니면 뭐 인증받은 게 있으면 인증받은 이런 거를 먼저 자격을 기술해 주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및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진료 전문 기술, 간호사 경력, 그다음에 간호조무사의 경력 등을 기술함으로써 의료진의 신뢰성을 고취시키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답변서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진료 및 처치 당시의 상황을 기술해 주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처치 및 진료 당시의 상황을 가능한 거짓 없이 기술함으로써, 이거 그냥 말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의사 경과 기록지나 각종 동의서, 수술 기록지, 마취 기록지, 그 간호 기록지 이런 걸 가지고 현재 그 당시의 상황을 거짓 없이 가감 없이 더하고 빼고 없이 팩트에 입각해서 기술함으로써 신청인의 허위 또는 과장의 주장을 상쇄시키고 그것이 너무 억지라는 것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설명 의무 및 주의 의무 실행 여부 기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료 및 처치 시 의료진의 주의사항, 합병증, 위험성, 처치 방법, 상급병원으로서의 전원 등에 대한 설명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 및 입증함으로써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다는 사항을 호소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진의 어떻게 이 환자를 수술하기 전에 어떤 조치를 했고, 발생돼서 왔을 때 어떤 조치를 했고, 사전에 이것이 염증이나 괴사가 없도록 무슨 소독을 했다든가 아니면 부목으로서 고정을 시켜놨다든가 이런 내용을 지금 기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수술할 때와 수술 안 할 때의 문제점과 장단점을 설명을 할 필요가 있고요. 수술한 다음에 수술 후에 그 합병증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떠한 문제점, 그 다음에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걸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술에 대한 위험성, 이것도 설명을 해야 되고, 어떻게 그 다음에 이거를 수술한 다음에 뭐 재활치료를 얼마 정도 한다든가, 어떻게 고정을 한다든가 이런 처치 방법, 그 다음에 만약 수술하다 어떤 문제가 되면 상급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등을 설명했는지,
그걸 또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는지 이거를 살펴보고요. 그거를 동의서 같은 걸 찾아보고 입증함으로써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6번째,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청인이 어떠한 주장에 대해서 항목 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야 되는데,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의료 지식 및 교과서적 사례를 통해서 아니면 논문 같은 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반박 또는 근거 없음을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료인 그러니까 신청인이 주장한 내용은 뭐 그냥 근거도 없이 본인의 생각이라는 것을, 예를 들면 교과서라든가 의료 교과서죠. 그거를 뭐 복사를 해서 복사를 첨부한다든가 인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논문을 찾아서 인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그 반박을 한다든가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쓰는데, 그 다음에 의료적으로 잘잘못을 떠나서 신청인에게 불편함 또는 후유증 등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좀 유감을 표시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이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조정부 또는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요구한다라고 쓰는 건데, 이거는 결국은 피신청인이 아주 좀 너무 소위 말해서 싸가지 없다 그런 이미지 굳이 줄 필요 없고 최선을 다했는데 안타까움을 표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재판부나 조정부에 그 인정적으로 호소를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소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그러면 분쟁 해결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쟁 해결할 때는 이 분쟁조정위원회 감정부에서 감정을 하고 감정한 거를 이 결과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정의 요지입니다. 피신청인 병원 측의 답변서에는 탈구가 심하지 않아서 연부조직 강화를 시행했다고 했으나 연부조직을 강화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했으나 수술 기록지상 탈구에 대한 기록은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술 기록지의 탈구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연부조직 강화를 어떻게 했는지라는 그 기록은 확인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골건 탈구 시 주로 전방으로 탈구가 발생되기 때문에 비골건의 탈구는 주로 이제 앞쪽으로 탈구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경우 신청인의 비골건이 탈구되어 복사뼈 앞쪽으로 이치되었다면 임상 사진상의 절개 흉터 부위의 절개선을 통해서 비골건 탈구를 확인한 후 봉합했을 가능성도 추정해 볼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절개선이 어느 쪽으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비골건 탈구에 대해서 이 연부조직을 강화했다든가 아니면 수술을 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사실 본 교수도 실질적으로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는 감정부는 주로 의료 계통에 있는 분들이, 주로 의사들이 이거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감정부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본 교수가 더 설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골건 탈구에 대한 연부조직 보강술이 시행되었다고 추정되는 점은, 이미 시행했다고 추정하는 거죠. 점은 수술 기록지상 비골건 종파열, 위에서 밑으로 종파열의 봉합술을 시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종파열의 봉합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로로 파열된 걸 봉합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봉합술 후 외방 뒤쪽의 외쪽 방면의 정상적 위치에 놓으려면 연부조직 보강술 없이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 보강술을 했다고 이제 본다라는 거죠. 판단된다. 또한 비골건 탈구에 대한
수술이 시행되지 않았다고 추정되는 점은 수술 기록상 탈구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일상사진에 복사뼈 전방 절개 흉터가 뚜렷하나 후방부에는 흉터가 뚜렷하지 않고 흉터가 없다라는 거죠. 수술한 흔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2017년 1월 타병원에서의 진료 기록에도 절개 흉터를 보면 비골건 봉합을 할 수 없는 위치라는 소견이 있다. 그러니까 비골건 아탈구에 대한 그 수술한 흔적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고 수술할 수 없는 위치라는 거죠. 그 뒤쪽에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합해보면 해당 절개선을 통하여 신전지대를 봉합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비골건, 아탈구 또는 탈구에 대한 수술은 시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아탈구에 대해서 연부조직 강화선이 인정되는데 수술한 흔적은 없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재수술 이전에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치료는 보조기나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이기 때문에 경과관찰이 부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수술을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치료는 재수술 이전에는 보조기나 물리치료 아니면 도수치료 정도로 보존적 치료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뭐 재수술을 한다든가 그런 거 빼놓고는 뭐 경과관찰하는 것이 이 피신청인의 병원에서 부적절했다, 치료가 잘못됐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것이 감정 결과에 대한 요지라는 것입니다. 자,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본 교수도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간호사도 잘 모릅니다. 주로 이제 의사들끼리 의사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교수가 이거를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정 결과 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하나 더 감정 결과 요지 계속돼 있네요. 그 다음에 연부 조직만을 이용한 수술을 시행했을 경우에도 다시 탈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부조직 강화술을 했어도 다시 탈구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높기 때문에 수술 전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나 이에 대하여 설명을 한 기록을 찾을 수 없어 설명은 미흡하였던 것으로 설명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것이 탈구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는데 설명을 실질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 수술 기록지나 마취 기록상의 동의를 받을 때 그 기록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술수를 이렇게 다시 한번 탈구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설명을 했으면 굳이 말로만 하지 말고 아니면 간호기록지에라도 기록이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수술기록지상 의사기록지라든가 동의서, 각종 동의서에 그 다음에 간호기록지상에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 그 말은 말로 했을지 몰라도 그걸 근거를 의사나 간호사가 기록하지 않다라면 이 감정부라든가 재판부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록의 중요성이 상당히 이런 데서 드러날 수 있다. 그 부분은 설명이 미흡했다는 것은 설명이 안 됐다라고 판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설명을 말로는 했을지 몰라도 그 근거를 의사기록지라든가 아니면 동의서 아니면 간호기록지에 반드시 기록을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 의료소송에서도 연관시켜서 원고 측이나 피고 측이 주장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근거에 의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및 아니면 손해배상을 또 한다면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지에 관한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려면 우선 진단상에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발목 부위의 통증이 지속되어 내원하였고 검사상 비골관의 압통을 보인 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측 족관절 방사선 검사상 스트레스 사진에서 우측이 좌측에 비해 약간의 벌어짐이 관찰된다는 점. 그 다음에 우측 MRI 소견상 장무지 굴관의 활맥막염 및 전거 비인대의 두꺼워짐이 관찰된다는 점. 이와 같은 것을 봤을 때 신청인에 대하여 우측 족관절 만성 불안정성 에클 인스터빌리티죠. 불안정성으로 진단하면 타당하고 또한 MRI 소견상 비골구 피블라 그루브죠. 비골구 부분이 둥그런 모양으로 비골관의 탈구가 발생할 만한 소견인 점 및 신청인의 호소 증상이 우측 발목 복숭아뼈 뒤에 힘줄이 자주 빠짐과 동시에 통증의 유발인 점을 고려할 때 비골관 아탁으로 진단하면 타당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단은 아주 정확하게 적절했다라고 판단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손해배상 책임에 있는 거 없는 거에 있어서 수술상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신청인이 2014년 2월 시행한 변형 브로스트롬 술법은 인대의 인부를 잘라내 봉합한 주변 조직을 이용하여 한 번 더 덮어주는 수술법으로 우측 족관절 불안정성에 유효하고 기록상 이 수술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측에 별다른 과실은 없는 것으로 사실된다. 그러니까 브로스트롬 술법은 이 적절했다라는 거죠. 수술에 이 수술을 이런 수술을 하는 것은 이 연부 조직을 이용해서 덮어주는 수술법 족관절 불안정성을 잡아주는 데는 적절한 수술을 택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신청인이 제출한 우측 발목 부위의 각 사진상의 절개 부위를 확인했을 때 피부가 절개된 흔적은 복사뼈의 전방 부위에서만 관찰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방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그건 아까 감정부에서도 얘기를 했고 이 손해배상에서 수술 부위에서 후방은 안 했다고 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비골관은 일반적으로 복사뼈의 후방에 위치하는 점 복사뼈 후방에는 절개 흔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래 비골관은 일반적으로 복숭아뼈라는 거죠. 복사뼈 발목의 그 튀어나온 부분이 복사뼈인데 뒤쪽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흔적은 없다. 수술 기록지에는 수술 당시 신청인의 우측 비골관이 탈구되어 복사뼈 전방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골관의 그 압통이 그러니까 탈구가 뒤쪽에는 없고 앞쪽에서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으니까 뒤쪽에 수술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의학적 소견상 비골관이 정상적인 후 예방에 위치했다면 복사뼈 후방 부위를 추가 절개를 하지 않고는 비골관 탈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수술을 하지 않은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2017년 1월 타병원에서의 진료 기록에서도 절개 흉터를 보면 비골관 봉합을 할 수 없는 위치라는 소견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비골관 파열에 대한 봉합수술은 시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은 비골관 파열에 대한 수술한 거는 좀 안 한 거라고 볼 수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은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안 했다고 이 절개 부위를 봤을 때 한 거 같지 않다라고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한 걸 했다고 주장하는 거라고 판단한 거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수사에 좀 과실은 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수술 및 수술 후 처치상에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면 수술 및 수술 후 처치 과정에 있어서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은 찾아볼 수 없다라고 생각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하고 난 다음에 치료의 적절성, 물리치료나 재활치료 아니면 그 캐스트한 거라든가 다나지 캐스트한 거라든가 그 다음에 이 에어캐스트한 거는 적절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 설명 의무 위반 여부, 그리고 설명을 제대로 했느냐 그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이 사건 수술의 수술 동의서상 추정입니다. 추정 진단명은 비골건 아탈구 및 우측 발목 관절 불안정성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 점, 설명은 제대로 했다는 거죠. 진단에 대해선 위 동의서에는 이 사건 수술의 목적 및 필요성, 수술의 방법, 수술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및 합병증, 수술 이외의 시행 가능한 대체 치료 방법, 수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예우 등이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이 들었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빨갛게 들었음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후 서명한 점을 고려할 때 발목 관절의 불안정성에 대한 설명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사진된다. 그러니까 설명은 제대로 되어 있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다만 비골건 아탈구 진단에 대해서는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재탈구, 다시 또 빠질 수 있다는 거라든가 합병증에 관한 기재사항이 없고 가사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연부조직 강화술을 시행했다 하더라도 다시 탈구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술 전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설명 의무 이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설명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다시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아탈구에 대해서는 그 설명은 동의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아니면 의사기록사에도 그렇고 간호기록사에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명이 안 됐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에서 이제 마지막 인과관계 의무입니다. 과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다시 재발한 거에 대해서의 인과관계 의무죠.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우측 발목의 통증 및 탈구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이 증상은 비골건 아탈구 또는 탈구 시에 나타나는 증상인 점을 봤을 때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비골건 탈구에 대한 수술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로 인하여 탈구 증상이 지속될 수 있는 점 및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후 다나지 석고붕대, 캐스트죠. 다나지 석고붕대를 시행하고 보행시 에어캐스트를 적용하였으며 발목 관절 운동을 교육하고 발목 운동, 도수 물리치료 등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부작위, 비골건 아탈구에 대한 수술의 미행,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거에 수술하지 않은 거에 대한 과실과 우측 발목의 통증 및 탈구 증상 사이에 다른 원인이 계제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한 바 신청인의 피해와 피신청인의 과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아탈구에 대한 후방 복사뼈 뒤쪽에 후방에 수술 안 한 거에 어느 정도 그 과실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의료인들은 의사끼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그래서 상당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의사들은 기록을 좀 대충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본인들은 이제 충분히 알고 있어서
말로 설명하면 되지만 이거를 문서로 나타내지 않으면 설명을 재발 가능성이 있으면 이 한마디만 써놨어도 이렇게 설명은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빠져나갈 수 있는데 그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3교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